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며칠이 지났어도 추가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빅뉴스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만났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신문 워싱턴 이그저미너는 북미 회담을 빨리 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회담 도중 적절한 시기에 올리브 가지도 줘야 하지만 회담이 실패한다면 곧바로 항공모함단을 대기시키고 주한미국인을 대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선거 유세에서 이번 회담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총기와 학교 안전에 관한 안을 내놨습니다. 플로리다 총격 사건 직후의 한 말과 달라졌습니다. 살상 총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올리는 것은 빠지고 교사가 총으로 무장하는 안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하지만 그가 결정한 관세는 좋다. 거시경제보다 소수의 버림받던 근로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더 힐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반면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결정은 세계 경제에 아주 위험한 전례라고 우려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내년 초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슬픈 문제만을 풀어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에게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블랙 리틀 드레스를 입혔던 디자이너 지방 씨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일요일에 교회를 많이 가고 교회를 다녀오는 앞뒤로 해서 이제 일요일은 텔레비전을 굉장히 많이 보죠.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아주 급하게 결정을 하고, 물론 이제 어제 그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게 급한 결정이 아니라 원래 다 있었던 플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미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붙이는 조건은 없다. 이런 것도 분명히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백악관 대변인이 어떤 조건 비슷한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없다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속는 것이다. 남한의 특사들이 와서 이것을 애매하게 얘기를 했다. 북한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CIA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도 역시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이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들을 했는데,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같은 플랜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대통령에게 그랬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또 딱 결정을 하고 나서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략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가 이제 주말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완전히 그야말로 President Forever, 영원히 주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무도장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officially 땅땅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하나 문제를 골치 아픈 것을 일단 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조금 떨쳐버리면서 국내 해외로 뻗어나가는 작업을 프레지던트 포레버로서 지금으로서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최근에 한국에 가서 이제 월드컵을 굉장히 월드컵이래요. 왜 갑자기 축구예요? 올림픽을 중계를 했었던 MBC 방송은 한국의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굉장히 우려한다는 식의 보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80 몇 세 되신 분, 20
4세가 된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김정은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속여왔기 때문에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이 없다. 이번에 만약에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24살에 권영훈이라는 그 젊은 그 대학생은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을 했고 과거와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뭐 우려한다는 얘기였고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두 사람 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반응까지 주말에는 미국 내에서 많이 소개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말아야지 되는 것인가 의견일 뿐이죠. 당연히 지금 백악관에서는 국무부 또 국방부 또 여러 정보국과 함께 이를 이미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eign Policy에 지금 제프리 루이스라는 이런 전문가는 이스트에이시아 핵 확산 방지 프로그램 미들버리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몬트레이에 있는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김정은이 핵을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 때 그것을 이제 그렇게 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할 텐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난하면 그건 미국의 행운이다. 그냥 틸러슨만 해고하고 그 자리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해리슨을 두면 되니까 니키 해리스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을 돌리면 그때는 서울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김정은이 나를 속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나 위험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Foreign Policy의 패트릭 크로닌이라는 워싱턴에 있는 국가 안보를 연구하는 띵크탱크 뉴 아메리칸 시크리티에서 역시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너무나 멀고 불투명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수많은 여론들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하는 사이에 아틀란틱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이 역시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곳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잖아요. 어제가 선데이였기 때문에 선데이 스쿨에 온 지미 카러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의 리더를 만나본 사람으로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이슈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북한 리더 김정은을 만나려고 결정한 것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핵무기로 인한 대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성과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지난해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뉴욕타임스 기고문 같은 것을 치러서 은근히 아니면 노골적으로 본인이 북한의 특사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뜻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미 백악관과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되는가 그 전문가 팀 구성에 대해서 접촉도 했고 백악관으로부터 브리핑도 받았다고 하니까 지미 카러 전 대통령도 이번 여러 가지 북한과의 회담을 하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정도만 인터뷰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뉴스 가운데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던 신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보수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번에는 전폭적으로 이제 이번 회담 자체를 지지를 하는데 회담 자체를 지지하면서 지적하는 몇 가지는 일부는 좀 산뜻하기도 신선하기도 하고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지만 된다. But
미국은 항상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가 중요하죠. 스탑워치와 컨디션, 조건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믿을만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평화로 가는 노력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더구나 더 그렇다 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담의 맨 위에는 미국의 안보를 놔야지 된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빨리 회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질 끄면 안 되고 일주일 안에 미국 고위 관계자와 북한의 카운터파트들이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줘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같이 빨리 하자, 우리 속전속결하자 하는 타임테이블에 동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곧 무역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올리브 가지를 줘야지 된다. 뭔가를 이제 풀어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달에 만나서 천안함 사건 이후에 했었던 북한에 관한 제재를 한국이 유엔과는 상관없이 미국과 상관없이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처럼 미국도 곧 무역 올리브 가지를 줘야 된다는 게 보수신문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사설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미사일과 핵탄두 소형화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사찰을 받아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탄두 소형화 그리고 이런 개발 중지를 시킬 수 있으면 그때가 대화를 시작할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김정은이 아주 꼼꼼한 핵사찰을 받아들인다면 김정은도 대화한다는 이 제의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만일 북한이 뭔가를 숨기지 못하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또 그래야만 이제 이 정도로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에 대해서 평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진정성이 증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어려움도 있을 테고 어려움도 있을 테고 만일의 경우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회담이 결렬되면 북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다시 경고를 해서 그때는 제재를 할 때 어느 회사 크기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국적 고려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다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대로 회담을 하도록 압박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회담이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 눈에 보이는 군사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의 항공모함 공습 그룹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인 민간인 군인 아니고 대피 명령을 쫙 금방 내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번 회담 대화가 영원한 성공의 결과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데는 회의를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평화는 모든 현실적인 노력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지 된다고 믿는다는 게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사설입니다. 지금 시간이 미국 편도 아니고 시간 더 끌면 더 소형화를 이룰 수 있고요. 핵탄두 북한이 그렇지만 그래도 파워의 균형은 있다. 미국이 힘이 세잖아요. 북한이 제발 대화 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하고 있으니까는요. 트럼프는 김정은과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서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 또 대화를 시작해야지 그의 진정성과 반응까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주말에 펜실베니아의 상원 특별선거에 공화당 후보를 지원을 하면서 70분 넘게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공화당 후보 지원은 별로 하지 않고 약한 후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선거 공약 같은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얘기하던 도중에 북한에 관해서 거의 한 7분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다. 잘 들어봐야지 된다. 이거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조를 Right from the 했습니다. first day I was in office, and South Korea came to my office after having gone to North Korea and seeing Kim Jong-un
And no, it's very positive. No. After the meeting, you may do that, but now we have to be very nice because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So the South Korean top people, 네, top representatives.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Big group. And everybody wanted to find out what happened. Now, they had just left North Korea. And look, North Korea is tough. They're testing nuclear weapons. They're doing a lot of 노스 things. 코리아가 핵무기 테스트도 하는 등 아주 나쁜 일도 많이 하고 터프하지만 그래서 과거 그 대통령들은 풀지 못했지만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통령이다 하고 이제 그 수많은 그 군중 앞에서 그 본인의 의지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그 미국이나 그 한국에서 자꾸 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상으로. 과거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다. 오바마도 안 했고 부시도 안 했고 클린턴도 안 했다고 하지만 과거 대통령은 안 했어도 됐기 때문에 안 했었다고 보는 것이 미국적인 입장에서는 정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통령들이 늘 그 클린턴이나 부시나 오바마나 더 앞에 해야지 될 일이 있었고 과거에는 북한이 김정은 들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무기에 대해서 개발, 이제 소형화, 수소폭탄 여기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큰 나라여서 해결해야지 될 문제들도 너무 많아서 북한 문제를 맨 앞에다가 두고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 전직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했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급한 문제부터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룰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치를 누릴 수가 없고 대화냐 아니면 군사 공격이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한국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지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선돼야지 되는 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나 저걸 먼저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걸 어디까지 가나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한국에서 특사가 와서 이 문제를 지금 몇 개월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해 주십시오. 미국도 뭐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탬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해나가는 것.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해관계로 드라이브를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 외교인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뭐 외교에 실패한 것이고 이렇게 모든 나라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참 미국적인 입장, 한국적인 입장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뭐 김정은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진정성이 현재 20%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라 할지라도 회담을 하다 보면 회담을 북한과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 개입돼야 되고 자 회담 형식으로 또 뭔가가 다 돼야지 되는데 그런 때 각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을 놓고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라는 안정이라는 이런 것을 두면서 절충을 하면서 힘이 있는 그 회담 당사국들을 잘 드라이브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 실력인 거죠.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진정성도 더 많이 심어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외교죠. 네.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조금 그 한눈 팔다 보면 원래 그 아주 그 이슈가 뜨거웠었을 때 얘기했었던 것을 살짝 바꿔요. 지금 이제 총기 문제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을 이미 그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관련 뉴스 등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백악관에서도 총기 학교 안전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지사가 서명을 했죠. 뭐
교사는 아니지만 뭐 아니지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일부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이제 무장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살상 무기를 금지한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대신에 나이는, 총을 사는 나이는 21살로 올린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내놓은 안 보면, 그것은 이제 플로리다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또 많은 학부모가 전반적인 연방정부 의회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안보다는 조금 약해요. 신원조회는 하고, 그리고 이제 범프 스탁은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오늘 뭐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자동 총을 자동총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구요. 폭력 방지 프로그램에도 돈을 조금 이렇게 펀딩을 하고, 그리고 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안 보이도록 총을 차고 다니도록 하는 거. 물론 이 최종적인 결정은 주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에 총기가 없다고 교사들이 총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슈러의 타겟이 된다. 폭력과 위험이 늘어난다 하면서 교사 무장을 지지를 합니다. 중간에 입장이 조금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교사 무장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반면에 AR-15과 같은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총이잖아요. 그런 총을 살 때 나이 올리는 것에 대한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는 그런 얘기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이제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연방 차원에서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총 책임자를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왜 나이 올리는 것은 안 하기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좀 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로 이게 백악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사상무기를 AR-15을 왜 18살짜리들이 가지고 다녀야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더 그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것은 총기협회에서 좋아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총기협회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모든 총을 살 때 살상무기 AR-15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을 살 때의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올렸기 때문에 총기협회에서 플로리다 주지사를 고소했거든. 주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총을 18살 때부터 다 갖고 있어야지 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8살로 해야지. 이게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의 자유를 지지하는 거다 하면서 총기협회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새로 법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펜실베니아주의 상원 의원 후보를 선거 유세하러 가서 거의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77분 정도요? 80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텔레프롬프터를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을 하잖아요. 자유롭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미디어, 페이크 미디어라고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해야지 되지만 비밀이기는 한데 그래도 말하겠다 하면서 아메리카 Great Again 이것은 이미 본인이 재선될 때는 다 훌륭해졌기 때문에 그 캠페인 슬로건을 또 쓸 수는 없고 이런 캠페인 슬로건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I take pictures back with the policemen. That's good. That's really good. That's what we want. That's great! Exclamation point. Keep America great. 네, Keep America. America great! Exclamation point.
Keep America great. 네, Keep America Great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굉장히 그 여성의 지지율 같은 것을 강조를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낮다고 그 보도를 하는 그 텔레비전은 페이크 뉴스니까 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가 넘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점에 그 가졌던 지지율보다 본인이 훨씬 높은데 페이크 뉴스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데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 한 거예요. 라스무센이 굉장히 그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좋게 나오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유도를 하는 것인지 뭐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구에 비해서 그런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50% 아니에요. 라스무센의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44%,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한 5포인트 정도 많은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54%. 오바마 그때와는 달라요. 다르고 오바마는 최저일 때가 44%였고 그리고 뭐 최고일 땐 굉장히 높았고 은퇴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쯤에 오바마 대통령은 57%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페이크 뉴스를 말하면서 정확하게 막 라스무센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라스무센과 다른 여론조사가 50%인데 50% 아니거든요. 44%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미국의 지금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서 나를 탄핵시킬 준비를 많이 하는데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 민주당의 그 하원 대표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맥신 월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지능이 낮다고 얘기를 해요. But we can only do that if we elect people who are going to back our agenda 이제 and fight for our 공화당의 나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 같은 것을 지지하는 사람 Nancy Pelosi. 투표해야 된다면서 낸시 펠로시 안 된다는 거예요. 맥심 워터스. And Maxine Waters, a very low IQ individual. very Ever low see her? You ever see her? 받느냐고요. We will impeach him. We will impeach the president. But he hasn't done anything wrong. It doesn't-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임피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맥신 워터스 받느냐고 하면서 그 뒤에도 또 한 2번 정도 더 얘기합니다. IQ가 대단히 낮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맥신 워터스가 흑인 그 여성 그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요.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예민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특히 이제 여성에 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을 얘기를 했거든요. 여성에 대한 지지율 본인이 지난번 선거에서 52% 가졌다 했는데 아닙니다. 백인 여성들의 지지율이 52%였고 히스패닉계는 24%, 흑인계에서는 4%밖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뒤에 젊은 대학생들 같아요. 3명 특히 이제 젊은 그 대학생들이 너무 열렬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피켓 같은 것을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터 프레스를 진행을 하는 저널리스트, 정치 뭐 시리어스한 저널리스트죠. 척 타드에게 척 타드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동물의 자식이다. Son of a bee. 제가 그 부분에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99. I'm on 이 Meet the 척 Press. 타드와 미터 프레스에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Sleepy eyes Chuck Todd. He's a sleeping son of a bitch, I'll tell you. 아우 제가 그냥 스탑을 못 해버렸네요. 나는 이미 그 북한에 대해서 99년도에 이 미터 프레스에서 이 척 타드와 얘기를 했는데 Sleepy Eye, Son of a Bee.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지지하면서 이 척타드라는 저널리스트에게 막 비난을 하는데 이런 그 캠페인이 있고 나서 척타드가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랬더니 그 재무장관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신경 쓰지 말아라. 캠페인 턱이다. 재미있게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저널리스트가 당신의 아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대통령처럼 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냥 그 프로그램 좀 끝내버리더군요. 이게 미국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들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전하지 않고 물론 그래서 자연스럽고 좋고 보통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그 인간의 그 성품에 그 단계가 있고 국가에도 그 단계가 있는 것인데 본인이 싫으면 무조건 son of B 이렇게 욕을 지금 한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지난 주말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싫지만 그런저런 문제로 싫지만 그리고 사람이 그 말이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그 창인 것처럼 말도 그 사람을 뭐 70% 정도는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잘하겠는가 제대로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싫지만 이런 것은 트럼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크게 보는 것과 이제 작게 요 옆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그 관세를 부과한 것을 굉장히 그 위험한 전례다. 규칙 그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부분적으로 그 시행을 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조금 성공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조지 부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실패했었던 경우인데 3년 하기로 하고 2년밖에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의회에서 통과됐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세계적인 반발이 많아서 2년 만에 거둬들이고 말았는데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할 때 관세를 붙일 때 주로 이제 철강에 했죠. 그런데 지난해에 미국에 그 수입한 그런 전체적인 상품을 보면은 2조 4천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은 2%밖에 안 된답니다. GDP의 0.2%예요. 보호한다는 차원이라면 이거는 전혀 그 효과는 없고 자해, 재난이지 미국이나 세계 경제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입니다. 징조가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유무역이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나쁘다는 다국적인 무역 협상이 미국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징조가 별로다 하는 것은 일단은 그 tit for tat 그 치고받기식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뭐 미국 그 벌 준다고 하고 등등. 그리고 또 이것도 예외를 너무 많이 둬서 멕시코 또 그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호주도 예외로 한다고 했고요. 주말 사이에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EU하고 일본도 역시 미국과 예외 받으려고 여러 가지 그 협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국가 안보 이것을 이슈로 들어서 이 문제 관세를 붙였는데 미국이 철강을 수입하는 국가가 뭐 캐나다, EU, 뭐 한국 다 미국의 동맹국인데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다른 나라에도 우리도 국가 안보에 하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길만 터준 것이다. WTO가 물론 오점이 있지만 이 WTO의 기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그 가져간다는 것이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까지 포함해서요. 15년 전에 이제
WTO에 가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변화를 WTO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특허나 저작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철강 이런 것들은 그 룰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모두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무역 같은 것이 확장돼서 물론 일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잘할 수 있는 스페셜라이즈를 국가들이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곳으로 이제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있는 이쪽으로 발전을 하고 사양 산업은 또 사양하고 그밖에 뭐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면 받아서 하고 하는데 뭐든지 다 우리가 이겨야지 된다. 이것은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트럼프는 싫지만 이 안은 참 좋다 하고 더 힐에 기고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털 볼이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공화당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더 힐의 그 모닝 비디오 쇼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공화민주 초당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됐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유무역이 거시적으로 베네핏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로 이 블루칼라 미국의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민주당이 보호해주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웨스트 버지니아, 미시건 시골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석탄 캐라, 뭐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마음을 달래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치라는 게 추상적인 정책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 아니냐. 뭐 그렇게 볼 때 좋은 정치지 뭘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에 상관없이 성장만 하면 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뒤처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선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줬다면 아니 테슬라가 뭐 좋은 거 뭐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에만 신경을 썼지 뭐 빵 먹기 위해서 투잡 세잡 뛰어야지 되는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들의 말을 들어줬고 민주당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시경제가 아니라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살렸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함과 인종차별적인 시각과 여성 혐오, 부적절함과 비꼬는 것 다 싫지만 관세는 좋다. 다국적인 거시적인 것보다 우리 동네의 그런 블루칼라들이 좋다면 나는 좋다 하는 주장이 더 힐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어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 텍사스 어스틴에서 열린 뭐 영화, 뭐 음악, 뭐 미디어 이런 것에 관한 그 페스티벌이잖아요. 거기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화성의 우주선을 빠르면 내년 그 초쯤에 보내겠다. 이 얘기는 그 본인도 하고 나서 내가 가끔 그 스케줄을 못 맞추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대담한 계획인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한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정말 더 멀리 더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생이 하나의 슬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고 영감을 찾고 아침에 일어날 때 팔짝팔짝 뛰면서 뭐 인류 이런 단어에 관계되는 그런 그 감동을 느끼는 일 어떤 때는 불가능한 일이야 듣기만 할 때는 그런데도 하면은 되는 일 협동의 힘 인간성의 가치, 재미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풀릴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상식인가 진실인가 아닌가 이런 것만 물어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46살이잖아요. 지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왜 생각을 못하는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어떤 사람은 부자만을 위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00년대 초에 영국의 그 남극 그 탐험가 어니스트 그 쉐클턴이
그 최고 그 위험하고 어렵고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남국을 탐험한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냐. 선구자, 탐험가, 기업가 정신의 기회까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이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노스 바이 노스 웨스트 캐리 그랜트 나온 영화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고요. 오드리 헵본에게 그 블랙 리틀 드레스를 그 티파니에서의 아침에서 입혔던 그 지방씨가 91세로 숨졌거든요. 이 배우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그의 파트너 역시 디자이너인 남자 파트너가 숨졌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